야구는 투수와 타자가 하는 게임이지요. 이제 타자 얘기를 하나 하려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게 특히 프로 선수들의 게임이라면은 이거를 던지는 공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저 빠른 공이 저렇게 와서 몸에 닿는다면은 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남 앞에서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달려갈 생각만 했지 나한테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위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사람이 죽는다. 다친다. 건강에 위험이 생겼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럼 그 많이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한테 닥쳐올 위기를 미리 관리해 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세상인지 미리 알아놓고 그 제대로 된 지식 위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사이다 값이 그렇게 비싸야 돼? 왜 아이스크림 값이 그렇게 비싸야 돼? 해서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 놓는다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선택이 가로막히게 되면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으로만 경제가 고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여름에 쨍쨍 햇볕이 쬐는 동해안 바닷가에서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 한 개에 예를 들어 1,000원이라 그런다면은 바닷가에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다가 10,000원의 아이스크림 하나라 그래도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아이스크림 한 개는 예를 들어서 500원에 팔아야 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바닷가에 아이스크림 갖고 가서 500원에 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생각해가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시장 경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선사실의 이래로 우리가 이제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물물 교환하게 됐을 때서부터 그 물건을 내다 놓고 팔았던 곳이 바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기 쉽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북한이라든지 또는 뭐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계획 경제라는 건 특히 일정 부분에서만 계획 경제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북한에서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 휘발유는 어디서 사오겠어요? 원유 시장에서 사갖고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전부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화되고 있습니다. 묶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에서의 속성을 제대로 모른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국민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개개인들도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하지만 시장경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불과 100년이 안 됐어요. 1900년대 초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계획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저 계획경제라는 말 말고 우리가 하는 경제는 어떤 경제인가 하고 따져보니까 그게 시장경제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나온 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어떤 자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원을 갖고 있어요? 노동력. 그렇죠. 아주 좋은 자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요, 사실은 돈, 시간, 그리고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돈이 얼마가는 있고, 누구에게나 24시간 시간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몸, 교육받은 지식을 다 통틀어서 개개인의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이 되거든요. 이런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제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의 기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물론 이제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인 대통령도 있고 또 어린아이까지 다 있지만,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주인이 돼서, 그걸 우리 셀프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과 능력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훈련을 쌓는 기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제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경제 문제 하면 흔히 무슨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만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을 자고선 눈을 딱 뜨면은 바로 지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5분 더 잠을 즐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죠. 지금 바로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5분 더 잔 바람에 전철까지 뛰어야 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표현을 해주기까지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다 사랑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선택들,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훈련을 쌓아나가야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은요, 너무도 내가 내 상황을 스스로 선택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짜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에 관련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내 스스로 자율 선택을 학습할 기회가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불필요한 이런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드라마 세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